다케시마와 북방 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룰 것. 2018년 고시된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중 일부입니다. 학습지도 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 기준을 말합니다. 학습지도 요령에 포함된 내용은 교과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가르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20종, 본사탐구 7종, 지리총합 1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6종, 공공 1종, 세계사 2종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돼 있습니다. 20종은 모두 독도가 1905년 일본에 편입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11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했고 9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1905년에 정부가 귀속을 국내에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썼습니다. 또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2년 1월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하거나 하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3번이나 제안하였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합법적인 영토이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캔 출판은 일본 정부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썼습니다. 또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에 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하고 또한 독도라고 명명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독도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미즈 서원의 교과서도 독도는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영토 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제안하여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밖에 야마카와 출판은 1905년에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서술했습니다. 시미즈 서원의 교과서는 검정 신청 전 독도를 서술할 때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는이라고 썼다가 검정 과정에서 걸렸습니다. 학습지도 요령에 제시된 내용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메이지기에 국경을 획정하였는데라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조한 것입니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관련 기술에서도 일본 정부의 견해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직교의 교과서는 조선인의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태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에는 국민직 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강제 연행 실시가 확대되어라고 썼다가 역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뒤 강제 연행이란 단어를 모두 뺐습니다. 최종 교과서에는 조선인의 일본 동원은 1939년 모집 형태로 시작되어 1942년부터는 관 알선에 의해 이뤄졌다. 1944년에는 국민직 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 대상이 확대되어라고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혐한을 못 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본 교과서의 행태를 한국에 제보한 것이라며 교과서 왜곡 수준이 심각해서 일본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윤 대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향후 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국제법 및 양국 간 합의나 약속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새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구린 것에 뚜껑을 덮고 관계 개선을 논하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망하겠죠.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 개선 등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윤당선인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한다고 한국이 일본을 비난을 멈추고 자신들의 형편없는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판단이나 발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순순히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그것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협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출발선에 다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와 같이 달라질 생각이 없다면 이번 관계 개선도 소용없어요.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결과는 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대화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쪽은 이 문제를 포함해 전쟁 중의 일에 대해 도대체 일본이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를 더 정리해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끝없는 논쟁을 솔직히 따라갈 수 없어. 옛날 군국주의 시대 일본인이 한 일을, 체제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일본에 대해 얘기해줘도 전쟁 전의 빈 문제를 놓고도 이러쿵저러쿵 논쟁에 휘말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또 있을런지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패전국이 나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쟁 추진 국가가 국가를 뒤흔드는 게 큰 문제인 시대인데, 문제의 차원이 다른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지 묻고 싶군요. 과거 일본보다 더 위험한 제국주의 공포정치 국가의 침략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러시아 정권이 바뀌면 북방 4개 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높다. 또 한국에서는 그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면 위안부, 징용공 문제와 다케시마 문제나 자위대 비행기에 대한 레이저 조사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일본 정부가 착실하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시점에서의 침묵은 일본과의 역사 전쟁에서 항복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역사 전쟁이란 자신들의 주장대로의 역사를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겁니까? 역사란 증언뿐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른바 위안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연행해 그에 종사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안소의 설치, 관리, 그 이동에 관여했다고 하는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업자분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의문이 든다. 왜 한국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참견하는 거지? 반대로 한국 교과서에도 일본 정부가 그건 이상하고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경우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진 미래지향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애당초 역사인식은 그 나라의 사정이나 해석이니 달리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는 로스웰 사건과 똑같을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것을 있으면 좋겠다, 있었을 것이다. 이젠 있던 것으로 서서히 변화시켜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한국 역사도 일본에서 보면 용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일본이 항의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단지 관계성을 악화시킬 뿐. 그러니 서로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싸워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보다도 북한 문제 등 필요한 부분에 먼저 힘을 합쳐야 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